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23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전 항상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드디어 그날이 왔네요. 예, 2023년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오늘이. 오늘 진짜 2023년의 마지막 방송할 때 과연 어떤 기분일까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저한테 참 여러 가지로 방송하면서 그리고 굉장히 많은 걸 느낀 해였어요.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간에 2023년이라는 해가 저한테는 진짜 잊혀지지 않을 해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 각자 또 느끼신 게 틀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방송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여러 가지 그랬던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많아가지고 정말 2023년이 저도 이제 방송한 지 꽤 됐거든요. 근데 2023년은 아마 나중에도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 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드디어 그 올해 마지막 방송 시간이 왔네요. 그래 여러분들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도 뭐 올해 이제 저하고 올해는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또 전화 많이 주셔야 되고 하는데, 각기 뭐 제 방송을 1년 동안 보면서 딱 느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못 느끼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좋아하는 분도 있을 거고, 당연히 굉장히 싫어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한테 뭐 어떻게 제가 1년 동안 비춰졌는지 참 두렵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저희는 열심히 올해 마지막 방송을 달려갈 겁니다. 전화 무료 문자 받고 있는데요. 전화해서 2분, 무료 문자에서 1분 상품 드리고 있어요. 어떤 분 되셨나요? 번호 좋네요. 2424. 6908님, 6849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역시 오늘도 2분, 그리고 무료 문자에서 1분 상품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필요하신 분들 저하고 전화통화 눌러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이제 방송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화기 들고 아니면 무료 문자로 통해서 이반장한테 혹시라도 SOS가 필요하신 분들은 SOS 치시기 바랍니다.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올해 마지막 방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지금부터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날씨 되게 춥네요, 근데 그죠? 그래요, 여러분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여민 수지에 사는 경민이 할머니예요. 경민이 할머님, 반갑습니다. 네네. 우리 경민이 할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7이에요. 주식 경력은? 전에 처음에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처음 시작해서 전화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저하고 한번 통화하셨어요? 네네네. 그러시구나. 아이고. 네. 그래요. 저하고 처음에 통화했을 때는 그러면은 그때 막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때는 한 6개월 정도 될 때 전화 드렸어요. 그래요? 그때보다 좀 많이 늦었어요? 아니. 그대로인 것 같아요, 네. 그게 그거 같아요? 네, 아니, 그때, 그래갖고, 제가 뭘 하나 사갖고, 그때 조금 일이 수익이 돼갖고, 이거는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러고 팔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게 쭉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아이고, 쭉 내려가 버렸어요. 아이고, 그래도 도움 드려서 다행이네. 아이고. 너무 고마워갖고. 아이고, 지금도. 그래요. 네. 아이고, 근데 반대로 또 쭉 올라갔으면 어쩔 뻔했어. 그래요. 지금도, 그래, 어떻게 하나 싶어갖고 전화도 또 드렸어요. 그래요. 우리 경민이 할머님, 일단은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저기, 이거,
엔캠. 아, 엔캠 매수가 얼마요? 67,100원요. 아, 67,000. 비중은요? 30%예요. 아이고, 30%. 아이고, 네. 예. 또 있나요? 뷰노. 아, 예. 뷰노가 46,600원에 그것도 30%예요. 아유, 그래요? 아이고. 일단은 제가 한번 계좌 상태를 좀 볼게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시려나, 뭐 어차피 두 개니까 뭐 다 그게 그건디, 예. 어떤 게 더 궁금하실 건가 했더니, 아유, 그래도, 그래요. 저 이거 솔직히 지금 두 개 딱 차트 보고는 어떤 게 더 궁금하실까, 잘 네네. 모르겠거든요. 어떤 게 더 궁금하셔서 전화하신 거예요? 이거 엔캠 이걸 너무 오래 옛날 전번에 그게 뭐이고 9만 원대 갈 때도 못 팔고 갖고 있어갖고 쭉 빠져갖고 이제 또 올라오고 있어갖고 예. 이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예. 너무 오래 갖고 있어갖고. 아, 엔캠 67,000원. 근데 지금도 뭐 많이, 지금도 좀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5만 원대까지 내려가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아, 그래서 요번에 좀 올라온 것 그래서 같아요.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네네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엔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네. 예, 이게 전액 업체잖아요. 네네. 예, 그래요. 이게 전액 업체인데, 잘 아시다시피 제가 전에도 한번 엔캠 상담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엔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나라에선 일이지만 글로벌로 따지면 이게, 중국 업체들이 그 위에 더 뭐 1위, 2위, 3위를 다 중국 업체들이 하고 있는 건 아세요? 네네, 그렇다더라고요. 예, 그죠. 제가 그런데 왜 지금 이 말씀부터 드리나 하면은, 결국 전액이라는 건 뭔가요? 전액이라는 거는 결국 2차 전지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죠? 그럼 얘는 죽으나 사나 2차 전지예요. 그죠? 예.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이런 말을 했어요. 엔캠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선 1위 업체지만 글로벌적으로는 얘네는 랭킹 한 4위 정도가 된다. 그래서 1, 2, 3위는 지금 중국 업체다. 거의.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2차 전지가 우리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방송 뭐 전에도 저거 상담한 거 뭐 같으니까 저희 방송 열심히 보시는 것 같아요. 그죠? 계속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든가요? 안 좋게 얘기하든가요? 그냥 좋게는 이야기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좋게 이야기 안 하고 있죠, 계속. 네네. 네. 네. 근데 제가 2차 전지 계속 안 좋게 이야기할 때 특히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는지는 잘 아실 거예요. 방송 보셨으면. 2차 전지가 결국 성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을 계속 달고 있는 이유가, 제가 뭐 2차 전지가 왜 어려운지에 대한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한 이유를 저희 방송 보셨으면은 충분히 인지하고는 계시죠? 네네. 아, 모르세요? 아,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2차 전지 분명히 얘기했지만 2차 전지는 결국은 전기차였어요. 그죠? 전기차. 근데 전기차에 지금 보시다시피 전기차 업체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굉장히 지금 계속 잘 나가고 있어요. 이제 고전이 시작됐어요. 이제는 그래도 이제 좀 주식으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지금 여러분들은 그건 수치상으로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네.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고전의 구간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뭐 그거를 예를 들어서 시장이 우리가 클 때도 보면 1차적으로 커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좀 쉬었다가 2차적으로 커지는 부분이 있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산업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요즘을 1차 커지고 그 다음 2차로 커지기 전에 쉬는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맞아요. 그 말도 맞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쉬는 구간에 들어간다는 소리는 그거와 관련된 주식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다는 소리가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 왜냐하면 쉬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산업이 쉴 때 예를 들어서 뭐 1개월, 2개월 쉴까요? 제가 봤을 때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산업인데 등치가 엄청 크잖아요. 그죠? 근데 네, 그 맞아요. 엄청 등치가 큰 산업이라는 애가 쉴 때 몇 개월 쉬고 끝내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이겁니다. 전기차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더 많이 팔리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전기차들이 이제 지금 물론 뭐 팔리긴 하겠지만 전기차에 대해서 요즘 뉴스에서 안 좋은 뉴스도 많이 나오는 거 혹시 들으세요? 네, 맞아요. 엊그저께인가요? 오늘인가요? 어저께는 테슬라의 뭐 유리가 깨졌다 막 그거 한 거 들으셨죠? 네. 뉴스로 크게 나왔잖아요. 아닌가요? 네. 저만 네네. 봤나? 뉴스로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전기차에 대해서 뭐 화재부터 해서 안 좋은 얘기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기차라는 거는 이제 시작된 지 물론 그렇게 따지만 내연기관차보단 역사가 워낙이 짧아요. 그죠? 그런데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 경민이 할머님이 어쩌면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보통 자동차들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모델이 처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나오면은 어떤 모델이 완전히 바뀌어서 나오면 처음으로 나오는 완전히 바뀌어서 나오는 뭐 예를 들어서 엔진 형식이 완전 바뀌었어. 뭐 완전 새 엔진 뭐 이상한 뭐 개발한 엔진을 썼다 그러든가 뭐를 이렇게 해서 완전히 바뀐 첫 모델은 절대 사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그런 거 못 들어보셨죠? 예. 근데 왜 그런 말들을 하냐면은 처음에 해서 나오는 거는 분명히 결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왜 굳이 자동차 회사 마루타가 되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예. 왜 굳이 어차피 그 사람들도 그 실패를 통해서 잘못된 거를 계속 피드백을 받으면서 결국 그게 데이터베이스 자료가 돼서 그걸로 계속 더 나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뭐 화재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러냐. 전기차를 여러분들이 진짜 크게 쓴 게 얼마 안 됐잖아요. 몇 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기차라는 게 워낙 옛날부터 뭐 50년, 100년 전부터 있던 게 아니잖아요. 내연기관차들은 워낙이 오래됐기 때문에 다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왔지만 전기차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차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이제 계속 발생할 거라고 좀 봅니다. 물론 전기차 좋은 점 많죠. 그건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기차의 안 좋은 점이 이제 계속 나올 거고 그리고 전기차 업체 이쪽 2차 전지 쪽에 제가 안 좋게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간단해요. 지금 제가 좀 전에도 그랬죠. 1위부터 3위가 중국이에요. 전해액 업체.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2차 전지 배터리 어디가 다 웬만한데 지금 어디가 석권하고 있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네.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제 중국 업체들이 지금 석권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게 매스컴이나 언론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중국 업체 2차 전지 업체들이 커지는 게 아이고 중국 내수만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품질은 떨어지지만 짝짝꿍해서 늘린 거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폄하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데 중국 2차 전지들이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중국 2차 전지를 쓰는 다른 나라 업체들도 지금 계속 생기고 있어요. 무조건 싸기만 하면 그렇게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2차 전지 이제 업체가 우리가 중국한테 따라 먹힌 부분들 특히 지금 제가 전해액 업체 같은 경우에 1위부터 3위는 중국이라 그러겠죠. 제가 예상이 맞다면 이제 따라 먹힌 부분은 이제 우리가 따라잡기가 힘들 겁니다. 왜냐? 걔네들은 우리보다 더 큰 내수 시장이 있고 어쨌거나 전 세계에서 거의 전기차에서 제일 큰 내수 시장이 있고 버티는 게 빵빵하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돈 투자도 많이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우리가 랭킹 뺏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 소리는 뭔지 아세요? 죄송한데 이거는 성장이 생각같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2차 전지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엔캠 같은 경우에 전기차들 작년이나 막 이럴 때 좋았었잖아요. 기억하시죠? 예. 네, 예. 그럴 때 엔캠 제가 그때도 상담할 때 그 말을 했을 거예요. 전기차들 관련들 좋을 때 이렇게 가지 않을 때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라는 말을 그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어떤가요? 계속 거기서 놀고 있죠? 제가 걱정했던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2차 전지를 갖다 대면 무조건 성장성이에요. 그래서 요즘 제가 굳이 누구랑은 얘기 안 하겠지만 마치 2차 전지 얘기하면 교주 모시죠. 예. 근데 그게 여러분들 2차 전지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그 산업이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냉정하게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업체들이 지금 우리가 중국을 따라먹기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 따라먹었으면 좋겠지만 따라먹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 걔네는 우리보다 돈 투자하는 차원이 틀려요. 더 많이 투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2차 전지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뭐 요번에도 어저께 뉴스에도 나오죠. 그저께 리튬 같은 경우는 뭐 희귀 광물들 지금 미국한테 뭐 지금 수출하는 거 이제 슬슬 제 반대로 미국이 반도체 공격하니까 그거 막아버리고 있죠. 히토류 뭐 이런 것들 수출하는 거. 그 히토류가 결국 뭡니까? 2차 전지의 핵심 원료들입니다. 그걸 누가 정지하는 거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걔네들 중국이 무서운 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히토류 이런 것들 걔네가 자체 생산 자기네가 캐내는 것도 있지만 아프리카니 이런 데에 걔네들이 이미 광산을 옛날부터 다 사놨어요. 그 채굴권을 다 갖고 있어요. 걔네가 거의 웬만한 걸.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그걸 정제해야 되거든요. 그 정제는요. 거의 세계에서 좀 심하게 말할게요. 거의 몰빵 중국이 다 합니다. 여러분들 중국의 2차 전지 경쟁력은 이제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2차 전지 쪽 우리나라 업체들이 빨리빨리 더 컸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말하는 게 그거예요. 왜? 기본적인 원료가 다 걔네 거라고 해요. 근데 원료를 갖고 있는 애들하고 싸움해서 어떻게 이깁니까? 이건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제가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안 좋게 계속 전망을 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좋아진다는 거 뭐 나중에 뭐 2차 전지로 그건 인정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때는 시장이 2차 전지라는 시장이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별로 그렇게까지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냥 어느 정도. 그런데 이제 2차 전지가 더 그거 하니까 중국이 미친 듯이 달려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도 있고 내수 시장도 빵빵하고 모두 이런 애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 땐 우리나라 2차 전지 뭐 전해액 업체라든지 이런 애들이 랭킹을 뺏어온다는 건 거의 제가 봤을 때 불가능에 가까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여기에서 놀고 있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 쉬고 있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요. 뭐 기술적으로 약간씩 올라올 수도 있겠죠. 신규 상장 패턴으로 보더라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저항선이에요. 예, 이 가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저항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격을 뚫으면 약간은 더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뭐 여기 다시 13만 원을 뚫고 쫙 치고 나간다. 이런 거는 웬만해서 뭐 1, 2년 안에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엔캔 같은 경우에 30%지만 여기서 죄송한데 만약에 지금 버티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가져가기도 애매하고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에서 일단은 왜냐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저항 시험대거든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죄송한데 이익 실현을 해주시고 나머지 절반만 지켜보세요.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67,000원이기 때문에 조금만 내려가서 이게 만약에 한 6만 원대 근처에서 헤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팔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얘가 갖고 있어서 위로 쭉쭉쭉 올라갈 애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가격에서 절반 정도는 이익 실현을 하시고 절반만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30%씩 가져가지 마시고. 경민님, 할머님. 아시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뷰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저번에도 한번 상담하고 했지만 저는 뷰노가 이 가격에서 치고 나갈 거라고 보질 않는 사람이에요. 예. 제가 전에는 뷰노 탐방한 얘기도 잘 해드렸잖아요. 그죠? 예. 근데 뷰노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제가 왜 매력을 느꼈었는지 그 당시에, 예. 그것도 잘 말씀드렸고 그런데 지금 저는 이 가격에서는 뷰노의 주가가 쭉쭉 더 치고 나갈 만큼의 매력은 지금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치고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이거에 대해서 수급으로 치고 나간다 하더라도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계속 홀딩이라는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빨리 웬만하면은 한번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게 낫지 4만 원대는 더군다나 별로 좋은 매수 가격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험한 매수 가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빨리 그냥 이익 실현해 놓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일단은 먼저 경민 할머님한테 뭐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까지 못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네, 그래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연말 나머지 며칠 안 되는데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내년에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에 내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만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하고 이야기 나누는 게 필요하다 이러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기 바라요.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열려 있고요. 아유 그리고 참 하여튼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또 고마워요. 예, 아이고 또 어떤 시청자분께서 아이고 또 이거 요즘 제가 골골골 되는 모습을 봤더니 이렇게 또 홍삼도 막 보내주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되게 그래도 저를 그래도 또 아껴주시는 분들도 있구나. 예, 욕하는 분만 많지는 않구나. 힘을 얻었습니다. 하여튼 시청자 여러분들 좋아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욕하는 분들한테는 욕 안 먹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열려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네, 광주 경아 엄마예요. 광주의 정아 엄마? 경아 엄마요. 경아? 네, 예, 경아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0이요. 주식 경력은요? 3년요. 네, 3년이요? 그래요. 네. 일단 우리 경아 어머님 어떤 주식 갖고 계신가요? 롯데지주. 롯데지주요? 32,000원. 예? 30%. 예. 원티드랙. 예. 14,250원. 예. 30%. 예. 이렇게 두 개인가요? 일단은 먼저 좀 계좌를 볼게요. 뭐가 궁금하실지는 너무 아주 뻔히 보이네요. 네. 예, 그래요.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이 반장한테. 예. 롯데지주는 그 연말 배당락이 뜨면 더 막 떨어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날짜가 거의 다급하게 다 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걸 오래 되긴 했는데 손절하고 그냥 빠져나와야 되는 건지. 30%죠? 네, 이게 처음 매수가는 43,000원 넘었어요. 근데 이제 상단을 낮추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많이 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연말에 정리를 해야 되나. 그래요. 제가 일부러 롯데지주에 지금 주봉을 켜놨어요. 지금 2014년도부터니까 거의 한 10년, 9년, 10년 정도의 주가 흐름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차분하게 내려가요. 네. 그리고 멈춰 있어요. 내려가다가.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10년 동안 주가가 이랬다는 소리는 뭘 것 같아요? 차분하게 내려가면서 이제 멈춰 있다 이러면 이게 10년 동안 이렇다는 거는 이 회사에 성장이 있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거. 예, 맞아요. 근데 성장이 없는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이유를 가질 게 있을까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전 그건 퀘스천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주식을 우리가 싸다는 논리를 할 때는 싸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이렇게 말할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봤는데 100점 만점에 제가 한 70점을 받았다고 칠게요. 예. 그러면 제가 시험을 못 본 걸까요? 잘 본 걸까요? 70점이면 잘 본 것도 아니고 못 본 것도 아니고. 애매하죠? 네. 왜 애매해요? 제 위치를 모르시잖아요. 네. 제가 만약에 반에서 60명 중에 2, 3등 하는 애인지 반에서 60명 중에 57, 8등 하는 애인지 제 기준 제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만약에 제가 57, 8등인데 70점을 받았어. 그러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곧잘 했네. 잘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2, 3등 하는데 70점을 받았으면 뭐라 그러실 거예요? 야, 너 망했구나, 시험.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똑같은 70점인데 상황이 틀려졌죠? 네. 뭔 말씀 이해가 되세요?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혹시 눈치채셨어요? 주식이 싸다라는 논리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싸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애가 그 가격일 때 그걸 싸다라 그러는 거지 올라갈
만한 요인이 없는 애가 그 가격일 땐 싸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에요. 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기준에 따라서 완전히 틀려진다는 겁니다. 같은 가격대지만. 이제 이해하셨어요? 네. 제가 왜 이 말을 했냐 바로 이겁니다. 롯데지주가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도 그랬죠. 롯데지주가 10년 동안 그걸 보여드리면서 롯데지주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소리는 성장성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랬잖아요. 그죠? 네. 성장성이 없다라는 건 주식에서 올라갈 일이 별로 없다는 소리로 해석할 수 있겠죠? 네. 올라갈 일이 별로 없다는 소리는 이 주가를 싸다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대형주들 이거 해요. 근데 뭐 지금도 배당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하지만 저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배당을 얘기하는 게 참 진짜 굉장히 전 안 좋은 거라고 봐요. 왜냐? 배당 투자 노리고 주식하는 개인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은행이자보다 조금 더 나오니까 괜찮아요. 그럴 거면 뭐하러 이 어렵게 머리 빠지면서 진짜 성질 버리면서까지 주식 왜 하나요? 아닐까요?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어어머님 은행이자 정도 받을 거 그냥 조금 더 받을 거면 그냥 뭐 좋은 차라리 무슨 뭐 투자 상품들이 있으면 뭐 차라리 그런 거에 그냥 맡겨놓고 그냥 마음 편히 계시지 뭐하러 직접 머리 빠지면서까지 막 하세요? 아니에요? 그 정도 이익 노리시고 하세요? 주식? 근데 저는 그 배당금을 보고 롯데지주를 들어간 게 아니고요. 아, 그건 아니라 아까 배당을 얘기하시길래. 전혀 아니고요. 아, 그럼 됐어요. 근데 그냥 이거 그 TV 보고 들어갔다가 근데 지주사라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아, 뭐였던 거? 지주사라는 걸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가기에는 맞아요. 좋은 맞아요. 종목이 아니라는 걸 네, 그때 나중에서 알았거든요. 예, 맞아요. 진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지금 바로 저게 솔직한 현 주소입니다. 제가 우리 경어머님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솔직히 롯데 지주가 그냥 롯데인 줄 알고 샀어요. 그런데 어머 롯데 지주였네? 충분히 이러실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네. 솔직히 개인들 그러신 분들 거의 다 되게 많으세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뭐 방송하는 분들 함부로 이렇게 막 그런 거나 뭐 2차전지 그런 부분도 제가 막 욕하는 이유가 개인들은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와, 그 사람한테 와, 그런가 보다 그냥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가 지금 그 고생을 해도 예를 들어서 어떻게 지금 할 수 없는 이유들이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롯데를 그냥 딱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뭐 보니까 우리 경어어머님이 저 롯데 지주인지도 모르고 그냥 롯데 샀어요. 이 말에 제가 그냥 딱 꽂혔어요. 오케이. 그러면 경어어머님한테 이거 왜냐면 경어어머님한테 필요한 얘기를 해드리기가 제일 핵심이니까 경어어머님 그냥 롯데 눈 질끈 갖고 팔아버리세요. 팔아버려요? 예, 팔아버리세요. 예. 네. 좀 더 아니 그냥 팔아버리세요. 괜찮아요. 예. 예, 파셔도 돼요. 예. 왜냐? 이게 어차피 뭐 기다려봤자 얘가 올라온다고 얼마나 올라올 것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질끈 팔아버리시고 이 돈 가지고 차라리 나중에 딴 거 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예. 그러니까 이거 그냥 눈 질끈 갖고 팔아버리자고요. 예. 네. 그리고 원티드 랩인데 이 원티드 랩은 죄송한데 저는 솔직히 이게 더 궁금하실 것 같았어요. 이 원티드 랩 같은 경우엔 이거 왜 사셨어요? 저는 오히려 이게 더 궁금하실 줄 알았는데? 이거 실은 리딩방에서 추천받았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근데 일단은 저는 원티드 랩은 그냥 차라리 롯데지주하고 원티드 랩 두 개 중에 어떤 게 나아요? 그러면 저는 원티드 랩을 가지고 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 네. 네, 오히려 이거는. 혹시 이거 뭔 회사인지는 아셨어요? 그 채용에 관계된 플랫폼. 네, 맞아요. 얘네가 이 채용 방식이 얘네가 좀 괜찮은 채용 방식이에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추천을 해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경아어머님을 어느 회사에 추천해줘. 그러면 경아어머님이 회사에 들어갔다고 칠게요. 예. 그러면 경아어머님이 3개월 이상 그 회사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경아어머님한테 50만 원, 나한테 50만 원을 줘. 괜찮죠? 네. 그리고 여기는 이 수수료가 이 사람 연봉의 7%인가를 수수료로 받아요.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가는 회사예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실질적으로 제가 전에도 원티드랩 한번 상담했을 텐데 진짜 원티드랩에서 구인 구직을 한 쪽을 보면은 우리가 회사들이 사람 뽑을 때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직하는 거. 아시죠? 사표 내고 또 옮기고. 그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 같은, 이 원티드랩 같은 경우에는 그 이직률이 진짜 굉장히 낮게 나와요. 지금 실제적인 데이터로. 뭔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원티드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경기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 이 경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건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신입사원을 많이 뽑겠어요? 안 뽑겠어요? 안 뽑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 뽑을까요? 경력직 뽑아요. 그죠? 왜? 기업도 사람 키우기에는 지금 여력이 안 되니까 빨리빨리 필요한 사람들, 경력들 뽑아서 그 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원티드랩은 또 경력직들이 되게 선호하는 인재 채용 랩이에요.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한번 상담할 때 그랬을 거예요. 오히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패턴을 이용해서라도 오히려 빠질 때 조금씩 모아놓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라고 그때 제가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 원티드랩을. 그래서 이 원티드랩은 근데 지금 충분히 오히려 이런 가격대라면 14,250원에 지금 경화어머니 같은 스타일이라면 전 이 원티드랩은 그냥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롯데 지주 들고 가는 것보다는 원티드랩 들고 가는 게 나중에 보시면 훨씬 나을 거예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패턴상도 나중에 올라오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올라오는 시점이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 올라오게 되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전 오히려 요거는 그냥 매수하고 그냥 그대로 요 상태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홀딩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두 종목 상담해 드렸으니까 요게 잘 참고하셔가지고 경화어머님 잘 활용하시기 바래요. 네네. 그래요. 전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만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약속한 걸 지켜야 될 시간이 왔네요. 저는 여러분들 항상 제 방송에서 전 글쎄요 뭐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도움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참 그래요. 제가 아직 실력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많이 더 반성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약속은 지키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제가 안 했다고 뒤로 숨거나 언제 그랬냐는데 그렇게 하고 글쎄요. 적어도 그거에 있어서는 제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저 따라올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뭐 실력이 저보다 좋은 분들 많겠죠. 근데 적어도 그런 분들 대부분 분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방송 유튜브 보면은 자기 약점 될 만한 얘기는 절대 안 하죠. 그리고 자기가 했던 얘기도 안 한 듯이 물 타고 다 넘어가죠. 근데 저는 그 모습이 참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그 모습은 보이지 말자. 내가 틀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모습은 보이지 말자. 그리고 그 약속은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올 1월 첫 번째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했었죠. 올 12월 마지막 방송에 가서 제가 했던 약속이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숨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심판받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됐으면 사과하고 잘못했으면 용서를 빌면 되는 거고요. 일단 1월 첫 번째 방송에서 제가 올 12월 마지막 방송에서 뭐를 심판받겠다. 여러분들한테 뭐를 했는지 한번 1월 첫 번째 주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기대들을 하시더라고요. 올해 시장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 거냐. 올 연말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또 하나의 약속을 하겠습니다. 올 연말은 올 연초보다 무조건 1이 높아도 높게 끝날 겁니다.
올 연말에 마지막에 찍히는 지수를 보시면 올 연초보다 1이 높아도 무조건 높게 끝나는 시장. 근데 그 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습과는 틀릴 겁니다. 그건 올해 시장에 가면서 연말이 되면서 또 제가 여러분하고 약속한 걸 지켜내는지 안 지켜내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뭐 지금이야 다들 지나왔으니까 이런 말하기 쉽죠. 제가 잠깐만 한번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작년에 12월에 끝날 때의 모습입니다. 작년 12월 끝날 때 계속 하락하고 있었어요. 글쎄요. 저 상황에서 올해 더 하락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보인 대로, 제가 공부한 대로 2023년의 시장은 무조건 하락 시장은 아니다 라고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저는 맞든 틀리건 저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그 약속을 틀리든 맞든 저는 매를 맞을 각오 했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올해 11월에 9월 10월에 떨어질 때 저 걱정해 준 분들 많았습니다. 반장님 올해 지수가 연말이 연초보다 1이 높아도 높게 끝날 것 같다는데 반장님 이렇게 되면은 반장님 잘못해서 이렇게 해서 상고하저에서 내려가는 하저로 되면은 반장님 어떡하실라 그래요.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돼서 틀리면 틀린 거지. 그렇게 해서 그럼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예, 제가 실력이 짧았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뭐 그것 때문에 비겁하게 그 말에 안 한 듯이 숨고 싶진 않았어요. 그리고 올 하반기 시장 여러분들 제가 상고하죠 얘기 드렸지만 상반기 같이 올라가지 않는 모든 시장이 될 거고 그때 떨어질 때도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알 거예요. 다시 또 올라올 겁니다. 라고 예상해 드렸고 그대로 다시 또 올라왔어요. 오히려 이 말이 나오는 게 더 어려운 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했던 건 거의 다 지켜진 것 같아요. 글쎄요. 이거를 여러분들은 어떤 걸로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전 약속한 건 지킵니다. 제가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요. 적어도 제가 한 말을 앞으로도 언제 그랬냐는 데 입 닫거나 여러분들한테 비양심적인 행동 그래가지고 뭐 속된 말로 뒤로 딴주머니 차거나 누구같이 예를 들어서 그런 짓은 앞으로도 안 할 거고요. 예, 최대한 저는 여러분들한테 약속한 건 지키면서 내년에도 방송할 거고 후년에도 그럴 겁니다. 올해도 꼭 여러분들한테 누가 그러셨거든요. 떨어지면 분명히 이런 얘기 안 할 거라고. 아니요, 했을 겁니다. 꼭 할 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이 이 반장이 실력이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잘못 말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딴 말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는 다시 한번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약속은 앞으로도 지키겠습니다. 그래요. 02786-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다음 전화 연결해주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인천에 사는 진승환입니다. 진수만님? 네. 아유, 네. 반갑습니다. 네네. 수만님. 예, 그래요. 인천에 사시는 진수만님 맞죠? 진승환이요. 진승환님. 승환님. 네네네. 예, 그래요. 어유 죄송합니다. 그래요, 우리 승환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62예요. 주식 경력은요? 좀 많이 오래됐긴 해요. 그러셨어요, 10수년 승환님? 됐는데요. 뭐 수업료도 많이 냈고요. 그래요. 일단 먼저 승환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주식 종목을 매입하기 전에 사실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이렇게 매입을 하는데도 항상 실수도 있고 그래서 좀 아유, 우리는 계속 실수하면서 고치고 예. 실수하면서 고치면서 좀씩 발전하는 겁니다. 네, 종목은요. 예. 최근 종목인데 LS 머티리얼 30%. 예. 어이구, 요즘 아주 핫 이슈였죠. 예. 네, 매수가는 32,000원이고요. 예. 그다음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이라고. 예. 이거 네, 그렇게 유명한 회사가 아닌데 이거? 네. 매수가 얼마예요? 이것도 이건 최근에 뭐 다들 산 주식인데요. 30% 45,500원입니다. 45,500원? 야, 이거 보니까 주식 확실히 오래 하신 티가 나네. 예, 그래도 왜냐면 근데 일단은 신규 상장 위주로 이렇게 돼 계시거든요. 근데 네네. 보통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된 분이라면 제가 오히려
얘기하기가 쉬울 텐데 주식을 오히려 그래도 오래 하신 분들이 이렇게 신규 상장 위주로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이러는 이유가 있으세요? 전 그게 궁금해서. 각 회사마다 뭐 여러 가지를 보지 않습니까? 뭐 재무 구조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 특징, 장점 이런 거를 봤을 때 그 좀 공부를 좀 해보고 이렇게 이제 매수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사실 많이 궁금하거든요. 두 회사 다 그런 취지에서 매수를 했죠. 아, 그런 거에서? 이 중에 더 궁금하신 거는? LS 머트리얼은 말고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이 종목이 좀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 보니까 제가 느낌상 보니까 큐리옥스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하셨다고 느껴져요. 근데 이거를 이 45,500원에 일단은 수익 잘 나시고 계신데 일단 이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승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건 어떤 거예요? 어떤 부분이에요? 이게 세계 최초로 그 세포 분석에 관련된 자동화 공정 장비로 최초로 개발했기 때문에 이게 원심 분리기라는 그 뭐 기기인데 이게 이제 그 전에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부분이 획기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단축되고 세계 이제 여러 그 제약사들이 80% 이상을 사용할 거라는 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앞으로는 성장성 때문에 매수를 하게 된 거죠. 그냥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 잘하셨지만 이거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저도 뭐 캐스천을 전혀 달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큐리옥스 바이오라는 회사가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을 텐데 이 회사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우리 뭐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원심 분리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혈액 같은 거 넣고 나면 이렇게 뭐 이거 뭐 유리관 같은 데 넣으면 맨 처음에 넣고 이렇게 있으면 유리관 같은 데 딱 넣고 원심 분리기에 넣으면 이게 갑자기 윙하고 무슨 게임기 들리듯이 들린 다음에 정신없이 막 돌아요. 그거 아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혈액 같은 경우에 혈액이 이렇게 나뉘어져요. 원심 분리기를 하고 나면은.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화면들 한두 번은 보셨을 거예요. 하다못해 뭐 범죄 드라마 봐도 뭐 과학수사연구소 같은 데 가면 원심 분리기 돌리고 그런 장면 자주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워낙은 이 원심 분리기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원심 분리라는 게 어떤 뭐 세포 분석이라는데 이런 데서 기본입니다. 혈액 분석 이런 데서. 이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 공식화되어 있는 건데요. 얘네가 이게 굉장한 게 그 지금 말씀 해주셨는데 얘네 기술이 있어요. 그 뭐 라미나르 워싱가 뭐 그런 기술 아닌가요? 맞죠? 이름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저도 얘네를 되게 그 특징 있게 봤는데 라미나르 워싱가 해가지고 그게 비원심 분리기. 이게 비원심, 그러니까 원심 분리기로 하는 그런 기법이 아니라 원심 분리기를 안 쓰면서 하는 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예를 들어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단축이 돼요. 그런 그 어떤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얘네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저도 의심을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은 매력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요. 그리고 얘네가 예를 들어서 뭐 신약 개발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 비원심 분리기인데 뭐 비원심 분리기에 무슨 뭐 이게 뭐 특별히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건 없다고 봐요. 단지 얘네들이 앞으로도 해외 뭐 큰 업체들이나 이런 데하고 얼마나 이 진짜 현실적으로 그쪽에서 얼마나 이걸 많이 필요로 해서 큰 계약을 맺냐. 뭔 말씀인지 하시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퀘스천이 달리는 거지 그 부분이 뭐 빨리 될 거냐 천천히 될 거냐 조금 될 거냐 크게 될 거냐 이거 부분에 대해서만 퀘스천이 달리는 거지 이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전 퀘스천은 저도 안 달려요. 그러면 단지 이건 뭐냐 신규 상장 패턴으로만 볼 수밖에 없다. 이것도 일단은 회사는 아무리 좋아도 신규 상장 패턴상 근데 신규 상장 패턴상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신규 상장 패턴상 좋은 패턴이에요. 일단은 좋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 올라가는 모습도 솔직히 좋아요. 그래서 현재 이 모습에서 신규 상장 패턴에 안 좋은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워요. 보통 이런 경우는 신규 상장 패턴에 지켜봐야겠지만 충분히 이거를 치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규 상장 패턴상 보면 맨 처음에 좋은 패턴 됐다가 잠깐 떨어지고 조정받고 다시 더 치고 나가는 패턴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쩌면 얘가 그 패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신규 상장 패턴상 얘는 나쁘다라고 얘기할 만한 부분은 없어요. 근데 단지 얘가 하나 걱정되는 건 잘 아실 거예요. 얘가 신규 상장한 지가 얼마예요? 8월 말이잖아요. 그죠?
8월 초인가요? 중순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8월 중순이라고 치고 8월 초라죠. 9월 초,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그럼 2월 달에 2월 초에 얘네들이 보호예수 물량 풀릴 거 아니에요. 그죠? 6개월 보호예수 물량. 그럼 6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그때 어떻게 풀릴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뭔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보호예수 물량 풀리는 게 어떻게 작용할지, 그래서 얘를 만약에 좀 이렇게 꺾어 내려가게 할지, 그거는 좀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솔직히 반신반인데, 그래도 주식 한 지 얼마 안 된 분이라면 제가 좀 조심하는 부분도 얘기할 텐데, 지금 보니까 승환님하고는 이야기 나눠보니까 승환님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내공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 승환님이라면 그냥 홀딩하고 가보세요. 일단은. 왜냐하면 충분히 나중에 제가 말한 거에 맞춰서 움직일 때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느낌이. 그래서 다른 사람 몰라도 승환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 물량 그대로 가져가 보는 거 저 찬성할게요.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자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이거 심리상장 패턴상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이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참 이게 애매해요. 그죠? 이거 뭐 회사 좋은 거 알고 다 아는데, 이거 LS 전선 자회사잖아요. 그죠? 이 회사 솔직히 뭐 자회사 얘네들 자회사 LS 알스코도 얘네 거잖아요. 얘가 LS 전선에 속해 있으면서 또 반대로 LS 알스코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LS 알스코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차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부품하고 막 그것도 성장성 나름대로 있고 이것도 있고 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LS 이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요즘 되게 많이 한 이슈로 지금 며칠째 막 뉴스에 나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얘네 성장성을 의심 안 하시는 거죠. 왜 의심? 얘네 그 울트라 캐퍼시티라는 거를 굉장히 좋게 보시는 거죠? 울트라 캐퍼시티에 대한 성장성을 믿고 이제 매수를 하게 된 거죠. 솔직히 울트라 캐퍼시티라는 거 저도 얘네 성장성을 무시 못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울트라 캐퍼시티가 뭐 어렵게 말해서 그런 건지,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 큰 그 에너지 저장 장치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중대형 큰 에너지 저장 장치. 그래가지고 큰 산업들에서 이렇게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울트라 캐퍼시티 같은 경우는 아직 실은 어떻게 보면은 미개척이라고 하긴 그런데 좀 개척이 덜 된 분야예요. 그래서 이 울트라 캐퍼시티, 특히 커패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 울트라 커패시티 이거는 은근히 미개척 분야라는 겁니다. 그거에 비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성장성은 저도 좀 좋게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도 신규 산업 패턴상 아직은 괜찮은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32,000원 정도기 때문에 얘가 봐가지고 혹시라도 꺾여 내려가게 돼서, 근데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만약에 2만 원까지 내려오게 돼서 2만 원 깨버리면은 이게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때는 또 반대로. 근데 32,000원이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여유 부릴 가격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분명히 일단은 이 갭은 매꾸로 내려와요. 이게 보이시죠? 요번에 만들었다. 이 갭은 매꾸로 내려오는데, 문제는 이 갭 메꿨다가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그 기운 가지고 그냥 더 내려올지, 그거를 솔직히 애매하거든요. 이게 심리상장이 이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아직은 한번 봐볼게요. 아직은 봐보는데, 만약에 다음 주 중에 이 가격 41,000원 근처 여기 내려와서 위협한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일단 한번 팔았다가 다시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가격 이거까지 메꾸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여기 메꾸로 내려올 거예요. 여기 갭 또 있거든요. 이거 메꾸로 내려올 겁니다. 거의. 그래서 나중에 다시 기회를 노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만 좀 잘 지켜보세요. 아시겠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요. 두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승환님. 연말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고, 건강하시고 내년에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만을 시청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8288 열려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이 반장하고 이야기 나누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2-1023 두 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재욱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아, 예, 대구의 김재욱입니다. 예. 재웅님 반가워요. 재웅님. 예, 재웅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0 초반입니다. 예. 주식 경력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이요. 그래요. 재웅님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예, ST팜, 예. ST팜 매수가 얼마요? 예, 121,923원, 예. 네. 비중은요? 예, 70%, 예. 어이구, 진짜 많이 갖고 계시네? 오, 예, 또요? 예, SK 이노베이션. 네. 16만 8천원. 예, 비중은요? 10%, 예. 예. 금량. 네. 16만 1,263원. 네. 비중 10%입니다. 예. 그리고 HMM. 예. 19,089원 10%입니다. 예. 오, ST팜이 뭐 절대적이시네요. 예. 오, 호호호호. 그럼 ST팜에 대해 승부를 거신 건데, 네. ST팜에 근데 제가 왜 지금 약간 애매하냐면 주식 사시는 스타일이 예. 왜냐면 갈팡질팡이시거든요. 잠깐만요. 갈팡질팡인데 예, HMM, 예, HMM. 근데 갈팡질팡이신데 제가 지금 약간 헷갈려요. 그래서 뭐가 자기의 본 모습인지 모르겠어. 진짜. 왜냐면 금양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비싸게 사셨거든요. 예. 예, 금양이라든지 이런 거 좀 비싸게 사셨고 그런데 그 높은 가격대 예를 들어서 ST팜은 또 낮은 가격. 예. 그리고 이노베이션은 잘 보시면 16만 원, 17만 원이니까 이건 또 높은 가격. 그리고 HMM은 보면은 예, 또 나름대로 낮은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높은 가격에서 사신 거 두 개, 나름대로 낮은 가격에 산 거 두 개라서 그래서 제가 감을 못 잡겠다는 거야, 지금. 근데 일단은 좋아요. ST팜이 제일 궁금하실 수밖에 없는데 ST팜 이거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까지 많이 사셨어요? 처음에 올리고 핵산 세계 3위라는 이야기를 처음에 이제 후배한테 듣고, 그리고 이제 정석이나 이런 부분들 계속 지켜보다가 15만 원대 이제 꺾기가 내려오면서 이제 사야 되는 시기 아닌가 해서 샀는데 계속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ST팜, 근데 ST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속 내려온다는데 일단은 제가 주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괜찮아요. 이 주봉을 보면요, 이게 내려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제가 이 ST팜은 제가 제가 왜 웃냐면 제가 ST팜은 2017년도에 제가 탐방을 갔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ST팜 같은 경우에 2017년도에 제가 탐방을 가서 이 회사 이게 한번 성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2020년하고 21년에 코로나 덕으로 한번 오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회사는 그러고 나서는 이거는 이제 매력이 없는데 당분간은 그런데 주가는 이제 그러면서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들었냐면 이 ST팜은 워낙 4만 원, 5만 원대 놀던 애예요. 네네. 예. 그래서 실은 6만 원대도 얘한테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그럼 그때하고 뭐 여러 가지가 틀려졌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뭐 회사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ST팜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뭐 이거는 뭐 보는 사람 따라 틀리겠지만 제가 봤을 때 ST팜이 그렇게 뭐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탐방 갔을 때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많이 틀려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그 당시에도 얘는 올리고액산 있잖아요. 그거 원료의약품 그거 계속 밀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참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2017년도 그때 갔을 때도 탐방했을 때도 그때도 올리고액산 그거 밀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올리고액산 아직도 밀고 있어요. 전 그러니까 주식하다 보면 참 이런 거는 재밌긴 해요. 아니 5년 6년이 지났으면 좀 어떤 뭔가가 틀려지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뭐 미는 건 계속 똑같이 밀어요. 그럼 이 소리는 뭔 소리냐? 그만큼 제대로 시장에 아직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다는 소리가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얘네 예. 같은 경우에 원료의약품이라는 게 실은 되게 매력적인 분야일 수 있는데 이 매력적인 분야를 잘못 해석해버리면 이게 혼자 고생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 지금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드리는 이유는 이 에스티판 같은 경우에는 70%까지나 갖고 가실 주식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사신 게 12만 원이잖아요. 12만 원이면 제가 코로나 때 그때 보시면 최고가예요. 최고가. 예. 근데 그때 에스티팜에 대해서 그때 우리 한번 지금 주식하신 지 3년 됐다 그랬죠, 재용님? 그냥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에스티팜 12만 원 갈 때 에스티팜에 대해서 우리 재용님이 스스로 이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구나 이렇게 해서 사셨을 때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방송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에스티팜이 굉장히 좋은 회사라서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쭉쭉 지금 이거 올라온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듣고 사셨어요. 솔직히. 저는 ST팜이 CDMO 쪽하고도 또 뭐 여러 또 발표안이 있다고 보고 좀 뭐 어디 보면 가치 투자를 한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너무 계속 내려가서 또 뭐 호재 아닌 뭐 AG도 뭐 임상병리에서 돈 그럼 전혀 워낙 모르던 회사를 혼자 그냥 판단해서 사셨다고 공부해서? 네네네. 그러셨어요? 와, 근데 제가 그러면 더 할 말이 없는데 왜냐면 ST팜을 공부해보면 ST팜은 저 12만 원에 사실 때는 저걸 뚫고 나갈 만큼의 매력이 없다라는 건 너무 확실하게 보이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깜짝 놀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은 ST팜이 그러면 올라오기 전에도 사업 내용이 똑같았다는 거 혹시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제가 그 사업 내용은 있었는데 이제 조금 더 발표량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온 거를 무시하고 더 땡겨 올릴 만큼의 회사의 변화가 있었으면 맞거든요. 그런데 이 12만 원이면은 그때 코로나 때문에 막 한참 올랐을 때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런데 그때 70%를 담았다라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이게 왜 올라왔을까를 생각해 보셨을 텐데 그러면 얘네가 진짜 시장에 올리고액산 그리고 얘네 RNA, CM 뭐 이런 거에 엄청나게 진짜 더 느는지에 대한 거를 조사를 해보셨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자기가 판단했다면. 근데 그걸 판단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거는 거기에서 더 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알았으셨을 텐데. 전 그래서 제가 놀란 거야, 지금. 근데 일단은 저는 이 ST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이 가격대에서 고생하실 것 같아요. 예. 이거 웬만해서 못 올라올 거예요. 쉽게는. 예. 왜냐면 12만 원이란 가격 자체가 얘한테 싼 가격이 아니에요. 저 굉장히 비싼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더군다나 70%나 갖고 계셔서 재용님 죄송한데 제가 재용님한테 좀 도움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제가 도움되는 말을 지금 해드릴 게 별로 없어요. ST팜은. 예. 그래서 이건 비중을 글쎄 줄이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비중 안 줄이실 것 같다는 예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거 막상 들고 계시면은 이거 좀 더 빠질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예. 물타기가 매수가를 줄이는 거는. 이거 70%인데 어떻게 물을 더 타요? 물을 더 탈 지금 여지도 없죠, 이거는. 70%인데. 그러니까 제가 더 지금, 이거 어떡하지? 지금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이건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비중이라도 하다 못해 좀 줄였으면 좋겠거든요. 예. 왜냐면 여기 70%나 갖고 계시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손을 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예. 왜냐면 이게 20%, 30% 들고 있는 거하고 지금 이 가격에 70% 들고 있는 건 이건 완전 딴 나라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건 꼭 그렇게 손을 좀 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어요. 예. 그리고 금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금양도 지금 6만 원인데요. 이것도 최고가에 사신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죠? 예. 근데 금양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저는 뭐 저번에도 한번 금양 상담 나왔던 것 같은데 전 그때하고 똑같아요. 전 금양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거품 많이 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금양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금양 지금 지금 시끄럽죠, 금양. 회사 이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예. 뭐 왠지는 아실 거예요. 근데 뭐 그거는 뭐 금감원에서 지금 특사경이 지금 수사를 시작했으니까 그건 수사하면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예. 그러면 진짜 어떤 일이었는지 뭐 밝혀질 거고 어쨌거나 워낙 지금 뭐 금양이 제가 봤을 때 좋은 일로 금양이 입에 오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예. 뭐 어떤 분 때문에 오히려 그분 때문에 유명해서 많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일에 연루돼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회사 자체적인 매력이 있어서 나온 적은 저는 특별히 뭐 근래 몇 개월 동안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예. 근데 그만큼 매력이 저는 많이 없는 회사라고 보기 때문에 금양에 대해서 일단은 저는 금양에 대해서는 계속 매도 사인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양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생각 변하지 않을 거고요. 계속 전 이건 매도 사인을 낼 거고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17만 원 정도 매수가인데요. 이것도 내려가기 전에 그냥 사셨는데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좋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거 물려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고생할 겁니다. 예. 이게 주봉상 보시면 알겠지만 이 회사가 이게 이노베이션이 그렇게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이 경제 돌아가는 게.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거 물려 계신 분들은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그냥 갖고 있는 게 망고땡이 아니에요. 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태워라 한번 가보자 이럴 주식들이 아니에요. 이런 주식들은.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특히 이런 주식들 갖고 계신 이런 뉘앙스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 웬만하면 이것도 그냥 종목 교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HMM도 요번에 주가 올라온 이유는 왠지 아시죠? 예. 네. 선생님 요번에 사셨죠 HMM? 몇 달 됐습니다. 몇 달 되셨어요? 네네. 몇 달 되셨구나, 19,000. 예. 일단 몇 달 됐으면, 요번에 하림으로 발표냈죠? 우선협상자. 예. 예. 근데, 하림 쪽에서 했는데, 전 글쎄요, 저는 HMM이 뭐, 요번에 기관이 쭉 사는 걸로 나오고 하는데, 일단은 뭐, 이 가격에서 뭐, 크게 뭐, 잘못될 것까지는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홀딩 하시지만, 그래도 수익 조금 더 나면은 그냥 바로 파실 준비 하셔라. 왜냐면 이 해운산업이라는 거는, 뭐 이거는 진짜 해운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겠지만 이거는 국가가 나서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국가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운은 국가가 바꿀 수 있는 산업 분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있는 산업이 아니에요. 이건 세계 경제나 이런 돌아가는 이 흐름이 훨씬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 해운 쪽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좀 수익 나면은 빠져나오신 쪽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조심히 드려볼게요. 그래요. 네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하여튼 재용님 ST팜 결정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ST팜에 이렇게 많이 물려 계셔서 아무 답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요. 예.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 좋은 연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에 내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올해 마지막 전화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올해 마지막 올해 마지막 전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분이 올해 마지막 전화의 주인공이 될런지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일산에 사는 석현입니다. 석현? 네. 석현님, 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0대 중반입니다. 아니, 젊은 친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아침부터 어르신들도 힘이 쭉쭉 나는데 목소리 좀 크게 올리고. 예. 주식하신 지 몇 년 됐어요? 네? 주식하신 지 몇 년? 2년 좀 넘었습니다. 2년 좀 넘었어요? 예, 그렇다고 너무 얼지는 말고. 그래요. 우리 석현님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HL만도 매수가 얼마요? 58,000원에 10%. 예. 성광밴드. 예. 12,700원에 7%. 7%요. 예. 10만 컴투스. 예. 10만 1,000원에 8%입니다. 예. 이거 자기 포트예요? 아니면 엄마냐 아버지 포트예요? 솔직히.
제 포트 맞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래가지고 혹시 아니 어머니 아버지 대신 물어보시는 분도 전에 계셨어요 몇 분. 그래가지고 아니면 뭐 일단은 먼저 이 중에 궁금하신 건 어떤 거? 만두가 가장 궁금합니다. 아 HL 만두? 예. 아 배고프다. 네. 그래요. HL 만두. HL 만두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자율주행 부품에 대해서 많이 궁금합니다. 아, 자동차 부품 쪽 이런데? 네. 시장에서는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맞아요. 네. 아무래도 자율주행이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이제 알겠다. 제가 전에도 만도를 몇 번 상담할 때 그 얘기를 드렸거든요. 계속 이게 뭐냐면 이 만도가 이게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워낙 그 조향장치, 제동장치 쪽 하는 애들인 건 아시죠? 워낙 자동차 부품에서. 네. 네. 네, 그건 아시죠. 근데 얘네를 그것 때문에 관심 갖는 사람은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다들 지금도 말했지만 자율주행차 얘기했잖아요. 자율주행차, 그죠? 얘네가 자율주행차에서 어떤 부분을 해요? 흔히 얘기하는 ADAS 부품을 네, 맞아. 하고 있습니다. 네, ADAS가 뭐예요? 그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이잖아요. 네. 걔네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 때문에 만도를 계속 좋게들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전에도 상담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함정이에요. 이게 왜냐면 만도가 그것 때문에 실은 쫙 하고 올랐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만도를 쫙 오르고 나서 제가 몇 번 상담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 혹시라도 아마 우리 석현님도 혹시라도 뭐 예를 들어서 다른데 유튜브는 이런 데 가면은 제가 만도 상담했던 거 쳐보면 나올 거예요. 과거 거. 네. 혹시 그거 찾아보셨나요? 네. 못 보셨어요? 네, 못 봤습니다. 아, 그래 한번 끝나고 보세요. 그럼 제가 그때도 만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안 좋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첨단 이 회사를 아다스라는 그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만도가 계속 더 올라갈 거라고들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도 안 좋게 봤던 게 얘네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으로 얘네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생각보다 저는 없다고 봤어요. 그때도. 왜? 다른 곳은 더 큰 혜택을 보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굳이 만약에 그것 때문에 좋게 본다면 이 주가를 그때 땡겨 올리고 났을 때죠. 이 주가를 더 땡겨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도 조정받고 막 이럴 때예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조정받고 이럴 때요. 이걸 더 땡겨 올라가려면 그거보다 이걸 올린 거보다 더 쇼킹할 만큼 좋은 게 있어야 돼. 근데 과연 더 쇼킹할 만한 게 있을까? 전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없었다가 답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보다 얘보다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 가지고 혜택 보는 회사는 다른 회사는 더 많다.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조정받아서 지지받는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왜 그러냐? 얘네가 실적이 나름대로 괜찮아요. 그거 아세요? 실적 체크해 보셨나요? 만도? 네, 실적 체크해 봤습니다. 네, 맞아요. 만도 실적 체크해 보면 회사 괜찮아요, 나름대로. 네, 실적 나름대로 알차게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적이 괜찮은데 주가가 오히려 이렇게 할 때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그때도 제가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얘가 잘못하면은 이게 여기가 이제 조정받고 그냥 지지받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밀려버리게 되기 때문에 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만도는 생각보다 매력이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저는 생각이. 그래서 이 만도에 대해서 이게 차트에 의해서 속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만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6만 원 정도 매수가인데요. 저는 갖고 계시게 되면은 나중에 한번 이건 기술적으로라도 나중에 올라올 수도 있겠죠. 기술적으로 올라와가지고 무슨 본전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만도를 가져가는 거는 전 좀 반대하려고 싶어요. 예. 그래서 만도보다는 차라리 그거가 좋게 보인다 그러면은 다른 데서 더 큰 혜택 받는 회사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찾아보시거나 하면, 연구해 보시면. 그래서, 요거 말고 차라리 다른 종목을 선택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 오히려.
그래서 저는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차트로 빨리 보겠는데요. 그리고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가가 얼마인가요? 예, 10만 원, 10만 1,000원 정도 되는데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와, 10만. 야, 이거 왜 이거 왜 사셨어요? 이거 이유가 뭐였어요, 그때? 한때 크로니클이라는 게임이 흥행하기도 했고, 당시에 가상화폐 성장이 잘 나왔기 때문에. 가상화폐는 아니고? 그거 때문에 매수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 그나마. 예.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가상화폐, 컴투스가 자체 가상화폐 발행했었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회사가 굉장히 주가가 오히려 더 컴투스가 그러고 나서 주가가 워낙 지저분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밀리는 거라서 전 이거는 솔직히 전 컴투스는 갖고 있어도 글쎄요. 그리고 우리나라 게임주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게임주가 이제 옛날 같은 게임이 아니에요. 예, 지금 우리나라 게임주가 지금 많이 포지션을 잃고 있어요, 현재. 그게 솔직한 거. 그래서 저는 게임주에 대해서 당분간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 계속 시작될 거다. 예, 지금 주가도 어렵긴 하겠지만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좋아지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컴투스는 10만 원인데 이거는 웬만하면은 그냥 뭐 갖고 계셔도 뭐 언제든지 팔 기회는 있을 거예요. 뭐 어차피 이 가격에서 파나 조금 더 빠져 파나 뭐 조금 더 올라 파나 계속 팔 그런 상황은 있을 거니까 일단은 컴투스는 뭐 한번 자기가 어떤 게임에 특히 젊으신 분이니까 게임에 잘 알기 때문에 좋게 본다라고 한다면 한번 좀 가져가 보세요. 근데 일단은 만약에 이 가져가는 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20대 중반이시잖아요. 깨지더라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느낄 수 있으면 그건 배우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꼭 돈을 버는 것만이 지금 그 나이엔 돈을 버는 것만이 그게 아니에요. 깨지더라도 자기가 잘못된 걸 확실하게 고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건 오히려. 그래서 이거는 한번 가져가면서 자기의 생각과 한번 맞춰보세요. 자기 생각이 틀리게 될 때 왜 틀리는지도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런 의미에서 가져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성광밴드도 마찬가지고 성광밴드도 지금 매수가가 지금 현재 한 12,000원, 13,000원 정도 되는데요. 이 성광 같은 경우에도 결국 조선업이 뭐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그 뭐 기술적으로만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냥 이 회사는 좀 당분간 이제 좀 쉬는 구간으로 계속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한 1, 2년, 2, 3년 이상 쉬는 구간으로 들어갈 거라고 봐서 이건 주가가 뽑을 일은 최소한 몇 년 동안은 1, 2년, 2, 3년 동안은 없을 것 같다는 게 제 솔직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주봉을 킨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은 나이가 한참 젊으시니까 열심히 배워야 되는 구간이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좀 더 배우시면서 지켜보면서 접근해도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요. 세종을 상담해 드렸고요. 하여튼 내년에는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바로 스피드 상담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예, 그래서 12월 30일은요. 예, 재방송으로 대처되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전 1월에 여러분들을 다시 1월 첫째 주에 다시 찾아뵙게 되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진짜 마지막 스피드 상담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하나씩 올려주세요. 예, LG화학입니다. 051, 예, 9110. LG화학 70만 원 20%예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쪽들이 이제 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70만 원에 20%인데요. 글쎄요. 이거 홀딩하고 있어도 뭐 나중에 조금 올라오고 하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게 뭐 작은 수익을 노리시는 분이라면 상관없지만 큰 수익을 노린다면은 LG화학 같은 경우엔 굉장히 이제 실망하는 주식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내년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아마 그냥 홀딩하고 가실 것 같아요, 이분은. 그러니까 뭐 홀딩하고 왔는데 주가가 좀 뭐 조금 더 힘들어져도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조금 더 올라와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으니까 솔직하게 홀딩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그냥 들어서 그럼 그냥 홀딩하고 가셔도 뭐 엄청난 큰 사고는 안 터지니까 이런 회사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다음 종목. T-로보틱스입니다. 7730 T-로보틱스인데요. T-로보틱스 마찬가지로 한번 찍고 올라와서 빠지는 이런 애들 건드리면은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승부를 거는 거. 특히나 이런 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주식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이거 지금 좋은
어떻게 보면 교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돼서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 주식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올라가죠. 보세요. 장대 양봉 뽑고 와 이거 보세요. 지지 돌려 세워서 이건 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건 누가 봐도 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의심하는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치고 나가죠. 근데 어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왜 조심하라면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뭐 나중에 더 보시면 알 거예요. 예.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부동산도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전부 따로 놀진 않습니다. 경제라는 게.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23,000원 정도 되시는데요. 전 이거 웬만하면은 빨리 파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면 좀 위험한 구간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건 좀 빨리 아니면 조금이라도 반등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팔 준비하시고 아시겠죠? 다음 종목! 한올바이오입니다. 한올바이오. 한올바이오. 어제 좋더만. 한올바이오. 한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금 추세가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추세가 더 살려나갑니까? 빠집니까? 이거는 아무도 모르죠. 기술적으로는 이거 아직 추세가 죽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29,000원이잖아요. 29,000원이면 여기잖아요. 지금 매수가가. 여기네, 여기니까. 아직은 버틸만 하네요. 근데 만약에 내려오게 돼서 이 가격 32,500원이나 32,000원 깨기면은 제가 봤을 때 그럼 매수가 밑으로 충분히 내려올 수 있죠. 그러니까 마지노선은 32,000원 정도까지 잡죠. 그리고 그 안에서 만약에 다시 더 올라가게 되면은 조금 더 올라갈 테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결정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 아시겠죠? 다음 종목. 한미반도체입니다. 042 700. 한미반도체는 제가 저번에도 상담하면서 별로 뭐 그다지 이건 굉장히 저는 거품이라고 본다고 했는데 한미반도체는 지금 거기서부터 뭐 현재 멈춰 있어요. 일단은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저는 그 생각 안 바꿉니다. 62,500원이면 40%면 이 가격도 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여러분들 12월에 반도체 수출이 좀 늘어난 거로 나오죠. 근데 12월에 반도체 수출이라든지 뭐 자동차 수출이 늘어나는 거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솔직히 뭐 요즘이 옛날 같지는 않은데 그게 뭔지는 뭐 방송에서 얘기하기 좀 그렇고 워낙 좀 12월에 워낙 늘려요. 수출 물량을 일부러라도 좀 늘려요. 그래서 액면 그대로 저는 뭐 그거를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저는 그래서 그 수출 물량을 액면 그대로 100%의 수출 물량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회계 조작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랬더니 어쨌거나 저는 그래서 좀 위험한 부분이 보인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건 바꿀 생각 없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지금 주가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40%는 더군다나 이 정도 말했으면 잘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 종목. 위메이드맥스입니다. 1730 위메이드맥스입니다. 위메이드맥스 같은 경우에 16,000원이에요. 16,000원 정도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예요. 게임주들이 너무 많이 밀려서 기술적인 반등 나오는 걸 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막 크게 바닥에서부터 몇 프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지 바닥에서부터 올라왔지. 근데 그게 문제는 뭐야? 그 사람들이 바닥에서 다 샀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추세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어야지. 근데 게임주들은 제가 그거 보면 아니라고 계속 저는 얘기하고 있는 게 게임주는 넘어야 될 산들이 좀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 위메이드맥스 같은 경우에 웬만하면 빨리 그냥 되도록이면 손실 없는 구간에서 빨리 치고 나오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TNL입니다. 34 0570 TNL. TNL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가가 현재 42,500원인데요. 지금 딱 매수가 구간이네요. 근데 요거는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요건 손절 라인을요. 38,000원 정도로 드릴게요. 38,000원 깨지면 일단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여기 조정받고 치고 나가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면 에너지가 이 정도면 두 번째이기 때문에 소실되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만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여튼 뭐 어찌됐건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방송하면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제 한계성도 많이 저 나름대로 느꼈고 그랬기 때문에 참 괴로웠던 방송이 과연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게 맞는 건가라고 제 스스로도 퀘스천이 달렸던 해고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열심히 계속 달려보는 데까지는 달려보겠습니다. 그냥 어디까지일지 모르지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한 거 뒤에 숨진 않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더 노력할 겁니다.
만약에 틀리는 게 있다면 그리고 굉장히 마음 상하신 분이 있다면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찌됐건 간에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발전하는 한 해가 되도록 내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에 어떤 모습으로 뵐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좋은 일 더 많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시청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